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어서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주요 기업 모멘텀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약간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바로 종목 얘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으로 어도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어도비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긴 한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샘럽시 관련된 이슈 건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피그마 인수를 진행을 하려다가 이 부분은 캔슬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 모멘텀이 있고 일단 최근 이제 4분기에 진행했던 3분기에 관한 실적 발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을 좀 더 보였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 내내 중간에 AI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호평가를 받지 못하고 AI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덕트인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주가적인 반영을 오히려 역반영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미지 관련된 기업들이 AI 분야로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 이미지 관련 기업들로 인해서 어도비에 대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올해 내내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이번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최근의 인수합병 건들을 통해 가지고 어도비가 오히려 파이어플라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다른 GPT나 혹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나노바나나 이런 플랫폼들 대비해서 파이어플라이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어도비가 운영을 해왔던 이미지 기반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플랫폼들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사실상 AI의 실질적인 트레이닝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파이어플라이의 성능이 지금 높게 유지가 됐다라는 면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어쨌든 AI 분야로 인한 ARR, 즉 이제 구독 기반의 결제를 통한 기본 고정소득 부분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AI 기반으로 전환되는 핵심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가장 특별한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반의 어떤 매출 부분이 최근에 AI 기반으로 예측했던 기존 애널리스트 예측 대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패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면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금 AI 시대 되면서 기존에 이런 서비스 했던 기업들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많았고 아까 네네. 샘러시 이슈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이 네. SEO라고 하는 이 네. 검색 엔진 최적화, 이 온라인 기업들이 이제 검색 걸리려면은 제일 필요한 기술들인데 맞습니다. 이거 도와주는 샘러시를 어도비가 인수했고 이거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AI 전체에 네. 걱정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 기업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AI 기반으로 저희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 오히려 오픈 AI 쪽이고요. 아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이제 채권에 대한 리스크 상승 부분이 주요 기업 오라클이나 몇 개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지금 허수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SEO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인 게 최근 들어서 구글 내부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그런 서비스들이 SEO 기반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O를 잘 잡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의 이미지 검색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검색 노출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갖게 되고요. 그걸 불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몇 개 기업들한테 전부 다 이미지 기반 생성에 검색 노출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보시면은 어도비가 어도비 스탁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도비 스탁의 내부에 있는 이미지 검색 노출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되게 중요한 관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지금 AI 기업들이 조금씩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구글 진영, 오픈 AI 진영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오픈 AI 기업 쪽에는 약간 허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이 논리를 좀 살펴봐야겠고요. 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죠. 다음 종목은요. 리비안 이거 12월 1일에 네. 저희 시간에서 같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네. 지난 금요일에 장중 12%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갔는지는 저희가 이슈로 좀 다뤘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 상승세가 더 갈 수 있을지 그 블랙퀀트 에쿼티의 목표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리비안 어떻습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 자체가 거의 상장 이후로 한 2,700% 정도가 상승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매출 자체는 워낙 이제 탄탄히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고,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의 리스크 포인트는 이익 부분이 계속해서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르게 패턴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신규 투자에 대한 비중들을 최근 분기 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투자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인들의 AI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FSD 이상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 준비하기 위한 자금들의 투자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리비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도래할 수 있는 FSD 이후에 레벨 4, 레벨 5에 대한 시장 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금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올해까지는 AI 칩셋과 엔진들의 라운드였다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인한 인프라 플랫폼 전환에 대한 부분이 가장 AI 토픽 부분 내부에서 가장 핵심 토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칩셋 자체는 이미 브로드컴 진영, 엔비디아 진영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2, 3년 이상 갈 수 있는 진영들이 거의 다 분야 자체는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CAGR이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야를 따진다라면은 AI 분야가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분야 쪽으로 전환이 될 때,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분야 쪽으로 전환이 될 때 이게 얼마나 매출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반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생겨요. 네. 일단 하나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죠.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FSD 통해서 이 지하주차장까지 다 진입하는 그런 것들 나오기도 했었고, 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테슬라 대 어나더 테슬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의 FSD 프로그램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리비안의 상황들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높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차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캐파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플 디바이스가 애플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그 OS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테슬라는 그런 방식의 자기 기반의 디바이스를 판매하기 위한 공개되지 않은 오픈소스 요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반대 진영 쪽으로는 중국의 바이두나 그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픈소스 전략으로 가야만 본인들의 디바이스 기반의 생산 여력을 새롭게 빌드업을 하지 않아도 OS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OS 시장을 지배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판매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서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이 전략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성은 웨이모랑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그들한테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리비안이나 이런 관련 전기차 기업들도 그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조금 잡음이 생겼다 이런 건데, 우리 기업들이 이 미국 첨단 기업들과의 이 속도 차이가 너무 나면 또 걱정스러울 수 있고, 이것도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스터디가 좀 되어 있으세요? 사실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외에도 사실 FSD 기반으로만 따졌을 때 레벨 3에서 4 정도까지는 현재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에서 사실 현재 테슬라나 그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기술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레벨 수준에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걸림돌이 되는 건 분명히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사실 진입 장벽이 해외에서 어떤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승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벽을 쳐가지고 레벨 5가 도입되기 전에 레벨 4에서 장벽을 쳐서 멈추게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국내 기업들 입안에서는 매출 형상성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홀딩은 될 수 있다. 다만 해외 경쟁으로 나갔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면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비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장했는데 다시 리비안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관점이 맞아서 리비안 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리비안이 지금 주가가 18.47달러 정도 됩니다. 주말 기준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세요?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40불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장기 투자를 네, 예. 저희는 이제 초장기 밸류에이션으로 그런 상태이고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대 초반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높은 주가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계 평균 CAGR 대비해서 그 정도만 쳐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달려드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폭 자체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 편차 고려해서 앞으로 뭐 뭔가 조정을 추가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받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하니까 전문 용어 많이 나오셨는데 CAGR로 가는 건 이제 연평균 성장률 얘기하는 거고 네네, 이게 맞습니다. 업계 평균 정도만 해도 네. 지금 주당 20달러 정도는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윤진 블랙컨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